귀립법이 뭐냐고? 네.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법 한 달 정도. 지금 여기 처음 배운 거 얘기. 종준 쌤이 증명이 뭔지 알아보래요. 맞아요. 증명이 뭘까요 하면서. 참된 뜻. 뭘 알려주세요. 증명은 절대적인 걸까요? 나보고 물어보라고 하신 건 아니지 않냐? 선생님이 명제를 가르치신다고 명제 쌤한테 물어보래요. 네. 증명이 뭐냐고? 네. 네. 증명은 뭐죠? 참임을 밝히는 거죠. 뭐 얘기하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귀립법하고 뒤에 증명을 배운다고. 증명하는 방법들. 증명을 알아보래요. 왜 물어보냐? 그래 오늘 배워봐야지. 근데 오늘 안 할 것 같은데 내일 할 것 같은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 정도하고. 아무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일단 우리 명제와 이제 그 뭐 부정하면서 이제 첫 번째 내용들을 시작할 건데 일단 명제를 너희들이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알아줘야 되는 녀석이 있다. 그치? 지금 앞수업도 이거 하고 오늘 이거 하고 나 무슨 높아서 틀어놓고 싶네. 똑같은 수업을 2번 연속으로 하는데. 자 보자. 명제랑 조건이랑 두 개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희들이 알고 넘어가야 돼요. 명제라고 하는 거 혼자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건과 함께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명제가 누구고 조건이 누구일까? 명제가 항상 차이거나 거짓인 거. 뭐 조건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렇지. 자, 병수, 자, 봐봐, 집중해봐. 명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둘 다 문장,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이 되거나, 또는 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문장 또는 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명제는 뭐냐면은, 항상 참이에요. 또는 항상 거짓이에요와 같은 거. 오케이? 뭐,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얘는 틀렸어. 얘는 참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거지. 그 문장 또는 식이에요. 그게 바로 명제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참과 거짓이 모호해. 그 말이 뭐냐면 상황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참이 되기도 하고 오늘 한글이 깔려요 내가 지금.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교재 한번 봐봐. 몇 페이지 볼 거냐면 32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잘 정리되어 있어. 제일 위에 3-1번에 명제라고 하는 거 나오지.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그러니까 이 문장이 참이야 또는 무조건 거짓이야. 그러면은 걔는 명제라고 부르는 거고 그 밑에 3-2번의 조건은 뭐야?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있는데 그때 문자의 값에 따라 또는 뭐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상황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판별될 때 즉 문자의 값에 따라 판별된다는 얘기니까 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x값을 넣어주면은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준 거야. 병수 알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 잠깐만 넘어가 보자. 자,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 33페이지에 거의 198번 문제. 자, 198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명제인 것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즉, 기억을 봐봐. 1년은 13개월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누구나 봐도 얘는 분명한 거짓이다, 그치? 네. 명확하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걔가 바로 명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니은 x제곱은 1입니다 라고 하면은 x에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참이야, 그치? 네. 근데 x에 2를 넣으면 거짓이 되네요. 네. 즉 x 값에 따라 거짓이 되긴 한다, 그치? 그럼 얘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명제가 아니니까 얘는 땡. 그 다음 디귿 짝수인 소수는 없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2라는 소수 있다. 오케이? 네. 짝수 중에 2라는 소수 하나 있어.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분명히 거짓이에요. 즉 명제가 된다, 그치? 따라서 디귿도 명제. 리을은 2 더하기 3은 6이에요. 분명한 거짓이다, 그치? 네. 확실히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얘는 명제가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 미음. 오늘은 날씨가 좋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워 죽겠으니까 날씨가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명히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상대적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런 놈들이 뭐라고? 아니. 이런 놈들이 바로 뭐라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미음은 탈락. 그래서 답은 몇 개? 3개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뭐였지? 기역, 디귿, 리을이었나? 네.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명제와 조건을 가지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명제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다루려고 하는 명제는 어떤 녀석이냐면
우리가 수투 아니 뭐래 수학하에서 다루려고 하는 명제는 뭐냐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만들 거야. 조건 P이면 조건 Q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글로는 이면 조건 Q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P 화살표 Q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지? 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누구누구이면 누구누구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명제라고 할 거야. 오케이? 조건 두 개를 섞는다 해서 예를 들어서 x-3은 0이라는 조건이 P라고 하고 그것이면 Q이다. Q는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에요 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P이면 Q이다 라고 만들어 봤지. 분명히 얘는 조건이지. 그치? 네. 누구에 따라서 1과 3에 들어가면 어때?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 얘도 뭐야? 3이 들어가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 근데 나머지 들어가면 거짓이잖아. 참이 네.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조건이고 조건이다, 그치? 네. 이렇게 만들어 봤어. 이렇게 만들고 나서 너희들이 얘를 다시 한번 참거짓을 확인을 하러 가봐. x가 3이면 제곱하고 마이너스 4x 그리고 3을 더하면 0이 되나요? 네! 라고 반드시 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맞지? 그럼 네. 얘는 명제로 바뀐 거야. 또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 4는 0이에요 라고 하면은 확실한 거짓이다, 그렇지? 그럼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되는 거야. 즉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바로 명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형태의 명제를 수학하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명칭 몇 가지만 정리하자.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이 P의 이름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불러주고 Q의 이름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불러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명제를 만들었지. 그럼 그 명제는 반드시 참이에요 또는 거짓이에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제 뭘 물어볼 거야?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밝히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밝혀준다? P가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즉 P를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을 찾아주고 그리고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을 찾아줘. 그리고 나서 그 두 개의 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면 됩니다. P가 Q 안에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지면은 이게 바로 명제가 참입니다를 밝히는 방법이에요. 즉 포함되지 않는다.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그거는 명제가 참이 아닌 거야. 됐나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김종학 씨 김종학 씨는 김종학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렇지. 거짓이다. 거짓이야. 자, 얘는 분명 거짓이야, 그렇지? 네. 김종학은이라고 하는 이쪽 조건에는 집합 안에 누구만 들어가 있어? 종학이만 들어가 있다. 그렇지? 종학킴.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에 누구 들어가 있어? 윤이 들어가 있을 거고, 누구 동하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나도 들어가 있을 거고. 종학이는 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 종학이는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야. 그치? 화학이 어떻게? 헷갈린다. 이러니까 헷갈린다. 야, 미쳤다. 얘는 참이다, 그렇지? 네. 그렇지? 여기 한국인 안에 분명히 종애가 있잖아. 그렇지? 종애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포항능을 따져보니까 이쪽 사람들 안에 종애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포항능이 이렇게 되네? 아, 그래서 얘네가 참이면 포항능계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문제 알겠지? 좀. 네. 그치? 저번 수업은 아니죠? 뭐요? 저번 수업에 제가 이름 나왔죠? 다행히도 지난 수업은 나를 예로 들었어. 아, 다행이다. 또 그러더라. 애들이. 저 선생님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요. 이러더라고. 정치하게. 인터넷 배웠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아 진짜? 그때도 그랬어? 내가 왜 그랬지? 조용히가 만나지. 자고 있을 때 조용히가 만나지. 자, 아무튼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아까 예를 든 거 그대로 예를 들어보자. x-3이 0이면 누구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입니다. 이것도 그냥 보자마자 참이야 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한번 표현을 해보자. 누구를?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x 누구 있어? 3 하나만 들어갔을 때 참이다, 그렇지? 네. 근데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거는 1, 3. 누구 있어? 그렇지. 1과 3이 있다, 그렇지? 따라서 집합을 부분집합. 성능해 봤을 때 오케이, 저쪽에 있는 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네. 아, 그래서 이 문제는 참이에요 라고 밝혀주는 거야. 오케이?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참임을 밝혀준다. 그럼 만약에 참임이 밝혀지면 있잖아. 이건 다 왜?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뭐? 뭐라고? 핸드폰이 없어졌대요. 아까 그 강의실에 너 있었잖아. 아 그래요? 파이터. 뭐지 저 뭐지 저 여자? 미풍 간다. 니은 소리가. 나도 이 소리가. 자, 아무튼 참임을 밝혀주는 방법 뭐라고요?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그 집합, 참이되도록 하는 집합을 찾아서 포함관계를 따져주면 되겠지. 이것이 맞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문제 좀 여러 가지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약속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합시다. 뭘 배울 거냐면 부정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근데 거기 교재 보면 제일 위에 명제의 부정이라고 나오는데 나는 일단 조건의 부정을 먼저 설명을 하고 명제의 부정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P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때 그 명제, 다시 그 조건을 부정을 해봐. P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지. 여집합이기도 한데 일단 기호로 조건, 그렇지. 물결 P로 표현을 하면서 읽어줄 때는 뭐라 읽어주냐면 그렇죠. not P라고 읽어줄 거야. 그리고 의미는 P가 아닙니다 라고 읽어주면 돼. 그리고 진리집합,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봤을 때 그냥 P가 뭐였어? 대문자 P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면 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표현을 한다면 조건 누구에 대한?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지? P가 아닌 집합이 나오면 되니까 여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야. 문제 알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조건의 부정이고 명제의 부정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정을 이제 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는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아까 앞반에서도 그랬었는데 지금 이 RPM 교재에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3-4번에 보면은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한 뭐 부정만 이제 너희들이 배워볼 건데 그 옆에 빈 공간 조금 있지? 거기다가 좀 이따가 여기 시간 줄 테니까 여기 내가 써주는 거 필기 좀 해줘.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요? 그리고 또는에 대한 부정. 요 두 가지를 배워보려고 하는 건데 자 뭐냐면 처음에 P라는 조건 그리고 Q입니다. P라는 조건 그리고 Q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다가 P 그리고 Q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뭐 해보세요? 부정을 해보고 싶어. 자 부정을 해보고 싶은데 바로 너희들이 이제 결과만 알면 재미없으니까 누구 집합까지 한번 가보자. P라고 하는 놈의 진리집합을 우리는 대문자 P로 표현한다. 그치 동아씨? Q의 진리집합은요? 대문자 Q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리고는? 교재. 뭘? 그리고는 뭐? 어떻게 표현해?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교집합? 여기서 우리가 교집합을 그리고라고 하고 합집합을 또는이라고 했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P 교집합 Q에 대한 얘기야. 그럼 그놈을 뭐 해봐? 부정을 해봐. P 교집합 Q에 대한 뭐야? 여집합이 되면 되겠지. 부정이니까. 그럼 여집합 뭐야? 이거 무슨 법칙? 등모르가 된 법칙이 나온다, 그렇지?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에 대한 그렇지. 합집합 나온다, 그렇지? 따라서 여기서는 뭐가 됩니다? P가 아니니까 not P, Q가 아닌 집합이니까 not Q, 그리고 합집합이니까 또는으로 나오는 거지.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까지 같이 한번 써줄게요. 뭐가 들어가냐면 옆에 됐을까?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조건이 뭐 들어가 있는 어떤 명제가 있나 봐. 아무튼 이 조건을 나는 뭐 하고 싶어? 부정을 해보고 싶어. 자, 부정을 해봐. 어떻게 되냐? X는 자, 이보다 X는 작거나 작고 잡고 또는 X는 3보다 작다. 그렇지. 왜? 여기 있는 게 지금 너희들이 부등호가 두 개 들어가 있는 부등식이 있지. 그런 형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는 지금 x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x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래서 얘를 뒤집어. x가 2보다 작다고 뒤집었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x가 3보다 크다로 바꿨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야. 오케이? 수직선으로 생각해보자 간단하지. 2랑 3 사이에 있어요. 2보다 크거나 같고 3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의 여집합이 뭔데? 그리고 바깥이잖아. 맞죠? 네. 그리고 없는 걸로 들어가잖아. 2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큽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은 뭐라고? 또는이라고 꼭 기억해놔. 그러면 누구?
또는의 부정은 뭐겠어? 그리고가 되겠지. 역시 거기서도 뭐가 들어간 거야?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면 겁나 쉬워요. 그래서 P 또는 Q니까 P 합집합 Q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그놈을 뭐 해봐? 부정을 해봐. P 합집합 Q에 대한 여집합이야. 이건 뭐야? P 여집합 Q 여집합에 대한 누구? 교집합으로 바뀌지. 맞냐?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부정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됩니다? not P 그리고 not Q 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예시도 이거는 지어도 되겠지. 가정 결론 진리집합 이건 지어도 되겠지. 자, 두 번째 예시 누구에 대한 예시냐면 x가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아요 또는 x는 4보다 큽니다 에 대한 누구를 찾아봐? 부정을 찾아볼까? 부정을 찾아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x는 1보다 크거나 그렇지.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x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합쳐주게 되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 알겠죠? 네. 자, 이거 두 개의 예시랑 같이 누구? 여기 그리고 또는의 부정에 대한 거 이거 두 가지 좀 잘 정리 좀 해줬어요. 이게 왜 빠져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 있어? 여기 개념 플러스. 아, 개념 플러스에 있어? 네. 어디 있냐? 아, 저 위에 3-2번에 있구나. 있네. 좋아요. 뭐 쓰실 분들 쓰시고 아니면 거기다 표시해주면 되겠지? 뭐 예시 문제만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 뒤에 보니까 뭐 자세하게 막 이거에 대한 문제를 막 모아놓지는 않았더라고. 그럼 예시 문제만 좀 써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거 못 봤네 내가. 어쩐지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없나 했다.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지면 안 되지.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책을 잘못 만든 거 오히려 빠진 거고. 어? 아니요. 어. 보시면 근데 수업하는 거 보면 전혀 수학스럽지 않잖아. 왜? 추락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에서 나온 거래? 비문학에서 봤어요. 진짜? 얘는 왜 그런 수학 시간에 없지? 아, 이러면서. 좋아요. 응? 좋아요. 응? 좋냐고? 그냥 내 지문을 살리고 싶어서 쓰는 거야. 이제 지문인식 다시 하기 시작했어. 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느낌 막- 이상하지 않아요? 막 은행 차라고 막 안 걸리잖아. 그러고? 은행 차라고 안 자, 수업합시다. 자, 걸리잖아. 자, 모든과 어떤에 대한 부정은 너희들 알고 있나?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됩니다?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됩니다? 어? 네? 또는? 어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돼? 좀 내가 상태가 좀 안 좋아. 자, 아무튼 요거를 너희들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떤 뭐 명제 또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자, 예를 네. 들어서 모든 사람은 안경을 꼈습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보자. 그 말을 부정을 해봐. 어떤 사람은 안경을 꼈습니다. 그거를 뭔가 수업처럼 막 방금 이거 내가 얘기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한글로 한번 이해해봐. 그 상황 자체를. 모든 사람은 안경을 꼈습니다를 부정한다는 말은 그렇지 모든 않습니다. 사람은 안경을 낀 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잖아. 네. 그렇지, 모든 사람이 안경을 낀 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뭐야? 안경을 안 낀 놈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지, 모든 사람이 안경을 낀 거의 반대가 모든 사람이 안경을 안 꼈다가 아니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안경을 안 낀 사람이 존재합니다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안경을 꼈습니다의 부정은 뭐가 돼? 어떤 사람은 안경을 안 끼기도 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네.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나온다? 어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뭐 모든 x에 대해 px 뭐 x가 들어가 있는 어떤 조건이 막 주어져 있어. 그럼 이놈을 뭐 해봐? 부정을 해봐. 부정을 해주게 되면은 뭐로 어떻게 바뀐다? 어떤 x에 대해서는 뭐예요? not p예요. 이런 말로 넘어가는 거지. 문제 알겠어? 그럼 그 반대로 누구? 어떤 x에 대해서 px예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치자. 그럼 요놈을 부정을 해주면 뭐가 돼? 모든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 알겠어요? 모든 x에 대하여 not p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모든의 부정은 뭐? 어떤의 부정은 뭐? 모든으로 넘어가는 거. 그거 하나 좀 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옆에 넘어가 보자. 몇 페이지? 210페이지. 210페이지요? 210번 미안해. 210번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미안해. 자 210번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x 플러스 3이 5보다 큽니다라고 돼 있다 그치? 네. 자 그놈을 뭐 하래요? 부정을 말해보래.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x 플러스 3은 5보다 큽니다 의 부정은 뭐 하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렇지? 2x 플러스 3은 5보다 크다의 반대니까 크지 않다 그치?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겠지? 맞나요? 따라서 어떤 x에 대해서 2x 플러스 5,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에 대해서. 자, 그러고 나서 얘 뭐? 참거짓을 말해보래. 얘 참이야 뭐지? 참. 그렇지. 왜?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라도 만족하는 무조건 참이라고 해. 말 그대로 없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냥 한글에 있잖아. 너희가 그리고를 내가 집합해서 교집합할 때 그리고를 뭐로 해석하자 그랬어? 동시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달라 그랬지. 기억나냐? 기억나요? 맞냐? 기억나나? 그리고의 한글 의미는 그리고는 그냥 포함 뭐 이것도 저것도 인 거 같잖아. 그치? 근데 수학에서 그리고의 의미는 정확히는 좀 동시에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리고는 동시에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누구? 모든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이라고 하는 거에 좀 다른 의미 그게 이제 문제집에서 가끔씩 좀 옛날 표현식으로 나올 때 이게 좀 등장하는데 모든 얘는 좀 자주 나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임의의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이거 이제 좀 옛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적당한 이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서 적당한 x에 대해서는 2x 플러스 5, 3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참여번이야 적당한 뭐 0 같은 거 넣으면 3이 되잖아. 그럼 이제 참 오케이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알았죠? 네. 자 그럼 모든과 어떤에 대한 거는 거기 교집합에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거야, 그렇지? 자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한테 뭐가 넘어가냐면 역과 배우로 넘어갈 건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필기 지워도 돼? 필기 시간 필요하신 분? 정리 시간 필요하신 분? 없나요? 하영이 괜찮아? 지운다. 자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역과 배우 쪽으로 넘어갈 건데 자 교재에는 분명히 명제에 대해서 교과서, 교재, 그냥 교육 과정에는 이제 뭐만 나오냐면 역과 배우만 나와. 근데 나랑 수업했던 애들은 알 거야. 나는 하나 더 설명해요. 예전에는 역과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라고 부른 놈이 있었어. 그럼 지금 너희들이 이라는 명칭을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배우를 설명하는데 그냥 좀 너희들이 알아뒀으면 해서 그냥 내가 그냥 껴놓은 거야. 그냥 이는 가볍게 바라보세요. 자 뭐냐면 P이면 Q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너희들이 역함수 하는 얘기 내가 역에 대한 얘기 했었어. 역이 뭐야 여기 역 화살표 반응이 이거였으면 이걸로 바꿔주세요. 즉 뭐가 되는 거야? 요걸로 바뀌는 거지. 네. 그래서 Q 화살표 P로 표현하는 이게 역이야.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앞뒤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바로 역이라는 명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아까 내가 방금 말한 거 누구? 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참고만 해도 알 필요는 없어. 자, 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둘 다 가정과 결론을 둘 다 뭐 하는 거야? 부정을 해버리는 거. 이게 이예요. 이건 이제 옛날 교육 과정에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위에 만들어 놓은 역을 가지고 누굴 만들어봐? 이를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돼? not Q이면은 not P이다.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렇지? 둘 다 부정한 거니까 그게 바로 본 명제와의 무슨 관계에 있는 거? 배우 관계에 있는 거. 배우 명제가 되는 거. 그게 역과 이를 함께 지내는 거. 근데 요새는 역 따로 배우 따로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교재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주로 다루냐면 여기 뭐게라고 하면서 Q이면 P입니다 해놓고 그냥 배우를 바로 알려주더라. 요새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배우는 뭐야? not Q이면 not P예요. 뭐예요?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해주세요. 네.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역을 하고 나서 둘 다 부정하는 이를 통해 주면은 대우가 만들어지는 건데 요새는 이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가 뭔지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하는 거
알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요 두 개는 또 무슨 관계 있죠? 역관계 있죠. 왜?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 있으니까. 됐어? 그때 이 명제를 가지고 역을 구하면 쟤가 나오고 얘를 가지고 역을 구해도 다시 돌아오지. 그래서 얘의 역인 명제는 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두 명제는 역관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오케이? 아무튼 뭐예요? 이도 역시 마찬가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대우 명제도 역시 마찬가지. 둘이 서로 대우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 두 개는 어때? 대우 관계 있지. 그렇지? 따라서 여기도 대우 명제 관계에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원래 명제, 본 명제와 누구? 대우 명제에 대한 관계.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내가? 같다. 뭐가 같아? 결과가 같다. 어떤 결과? 참이가 거짓이. 그래서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뭐 한다, 뭐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반대로 대우가 참이면 본 명제도 참이에요. 그럼 너희들한테 이제 뭐 아까 증명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게 뭐냐면 본 명제를 뭔가 참이다라는 걸 밝혀줘야 돼. 그치? 근데 밝혀주고 싶을 때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집합이 어때? 너무 광범위해. 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오케이? 좀 애매하거나 너무 집합의 원소가 너무 많거나 할 때 너희들은 뭐? 대우 명제를 밝혀보세요. 대우 명제가 비교적 뭐하기? 증명하기 쉬울 수도 있어. 참임을 밝히기. 그럼 만약에 대우 명제를 딱 봤는데 걔가 참인 게 밝혀졌어. 그럼 본 명제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겁니다. 대우 명제가 거짓이면요, 본 명제도 거짓이 됩니다. 오케이? 거기에서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으로 넘어가겠죠. 오늘 그것까지는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너희들이 기억할 거는 뭐요?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공유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고요. 그리고 교재에 잘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명제의 부정. 자, 너희들 교재 한번 봐봐. 위에서 두 번째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지.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뭐 하세요? 기호로 not P로 표현하고 있지. 조건이랑 똑같잖아. 그럼 있잖아. 너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예시 문제를 먼저 드릴게. 아까 예를 든 거. 자, x-3은 0이다. 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입니다. 얘의 뭘? 부정을 구해봐. 어떻게 해야 돼? x가 3이 아니면 이런 실수가 나와. 오케이? 자, 뭐냐면 사실 이걸 말을 그대로 읽어봐. x-3이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의 부정은 x-3이면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다. 아니면. 그래, 여기는 바꾸는 게 아니라 뒤에 거. 결과를 바꾸는 게 명제의 부정이야. 그래서 나는 그 명제의 부정을 그냥 명제 P라고만 기억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뭐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면 명제 P이면 Q이다의 부정.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뭐라고? 결론만 바꿔버리는 거야. 부정해주는 거지. not Q. 그래서 얘의 부정은 이게 됐죠. 뭔지 알겠나요? 뒤에 것만 부정하는 거. 가정과 결론을 모두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고 부정이 아니야. 부정과 이는 다른 거야. 그래서 이를 내가 얘기를 하기도 해. 이를 안 배우다 보니까 애들이 더 헷갈려하는 거 같아. 이를 부정인 것처럼 착각해서 실수해내는 애들이 가끔 봤거든. 뭔지 알겠죠? 네. 마지막에 이다 이거만 뭘로 바꾸면 되는 거라고? 아니다로 아니다. 바꾸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거를 부정을 하는 게 바로 그냥 명제의 부정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부정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게 부정인 거죠.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이게 명제의 부정이에요. 거기에 명제의 부정에다가 요거 그냥 저거 하나만 딱 이제 표현 좀 해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하나 추가로 알아둘 거. 야, 본 명제가 참이면 본 명제와 부정인 명제는 어떻게 되지? 참거짓이 완전히 반대가 돼요. 오케이? 네. 관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반대가 돼요. 본 명제가 참이면 부정인 명제는 거짓이다. 왜? 아까 예를 든 거 다시 한번 봐봐. x-3이 0이야. 그러면 이 계속 오늘 이거 한 대본쯤 본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요. 참이요. 그럼 얘의 부정은 거짓이 이거지. 거짓이잖아. 네. 그럼 0이다가 참이라 했는데 그럼 0이 아니다는 당연히 거짓이겠지.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같이 기억해둘 거 뭐요? 본 명제와 이거는 교과서에도 잘 안 나와. 이거는 너희들이 꼭 적어놓고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본 명제와 누구? 부정인 명제. 부정 명제라고 할게 그냥. 부정 명제는 뭐예요? 참, 거짓이 어때? 반대이다. 라고 기억을 좀 해줘. 사실 뻔한 얘기인데, 그렇지? 루트 2가 유리수야.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무리수이다 라는 부정은 거짓이겠지. 그치? 또는 루트 2는 유리수가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 부정인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당연히 참이 되는 거지.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지금 몇 시냐? 아우, 시간 얼마 안 되네. 우리 우리는 이거 다 끝날 수도 있겠는데? 빨리 끝내요. 빨리 끝냈으면 뭐하게? 수원. 뭐? 수원을 하자고? 네? 뭐지 이 사람? 문제 좋은데? 문제는 어려운 문제? 재밌는 재밌는 명제가 재미가 없어. 명제 자체가 재미가 없어. 빨리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좀 확장해서 가르쳐줄게. 경우의 수를 일단 기본적인 수학 하용 경우의 수를 하고 나서 확통용 경우의 수를 좀 더 알려줄게. 그러면 좀 돼. 근데 확통이 3학년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확통이 3학년을 들어간 것 같아. 지금 아마 수원 수투가 2학년 때 다 하고 확통, 기하 또 뭐 있지? 뭐 경제 수학, 뭐 수학, 과제 탐구 뭐 이런 것들은 다 3학년을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자체가 다. 동화가 그렇다고 하고 평내 판국도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 안 하는 학교라서. 우리 편내는 우리 거 대놓고 몰아줘. 선택이 뭐? 이과 과학실이래. 이제는 확통이 문과가 배운다고 문과. 선택한다라는 그치. 아니 근데 문과지. 결국 너희들은 선택 말이 선택이지. 결국 네. 강매요 강매. 뭐 너희들한테 강요해. 어떤 거요? 이공계열을 갈 거야. 기하를 안 배운 애들을 받고 싶겠냐 대학교. 아니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기하를 배운 애들은 재수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기하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하를 계산하게 될 것 같아.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때문에. 기하, 뭐 확통 이런 거 하겠지. 근데 너희들은 확통 어차피 다 한다. 지금 너희들이. 확통은 수능에서 무조건 나와. 뭔가일까? 왜? 기존 시스템이랑 똑같잖아. 그 어차피 확통할 거니까 그냥 그래서 경우에서는 미리 좀 더 해보자 이거. 싫어요. 자, 보자. 자, 명제의 부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우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어때요? 참거짓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 명제와 부정인 명제는 참거짓이 어때요? 반대가 되는 거. 꼭 잘 기억해놔. 알았지? 그럼 다음 명제의 부정인 명제가 참인 것을 찾으세요라는 문제는 다음 명제가 거짓인 걸 찾으세요라는 말이랑 똑같다. 이해하겠나요? 좀 이따 알펜 보면 뒤에 그런 문제 있더라. 오케이?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34페이지 넘어가죠. 필요조건 충분조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필요조건 충분조건이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했던 명제들은 누구? 요것들. 이게 뭐야? 명제지. 근데 아직까지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는 상태.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참임이 밝혀졌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화살표 2개로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 화살표 2개짜리로 나오면 걔는 무조건 참임 명제야. 알았지? 네. 오케이. 자, 요 명제가 이제 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P의 이름은 가정이었고 Q의 이름은 결론이었지. 근데 그놈들에 대해서 참이 밝혀지면은 새로운 이름을 붙일 건데 그게 뭐예요? 얘가 충분 조건. 그리고 Q가 뭐예요? 필요 조건. 자, 정확하게 읽어주면은 여기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라고 불러.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것으로 왜 충분인지 왜 필요한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어떤 명제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여대는 또 이거 불러겠지? 뭐예요? 그냥 여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을 놓고 포함관계 말고 조건을 놓고 봐봐. 조건이 서울에 있는 서울여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여대는 즉 인서울을 만족해야 되고 여대를 만족해야 돼요.
맞나요? 조건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게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조건은 뭐야? 여대. 그냥 여대라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조건은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어때?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야. 맞나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붙은 거야? 충분 조건이 붙은 거야. 어느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여대는이면 여대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여대라고 하는 조건은 여기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건이 필요한 재료 중 하나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 이름이 뭐가 된다고?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명제가 참이다라고 밝혀졌을 때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의 이름이 누구? 충분 조건. 화살표 받는 녀석의 이름이 누구? 필요 조건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너네들이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 필요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not Q는 뭐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할 거야. 문제에 주어지는 내용들이. 자, 그 내용이 주어졌을 때 너희들은 반드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바로 만약에 집합의 포함 능력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P이면 Q입니다.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죠?를 따지러 가지 마세요. 오케이? 헷갈려. 처음에는 충분히 화살표를 보내는 거니까 그 얘기를 거쳤다는 거야. 오케이? 충분과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을 보고 누가 누구한테 화살표를 보내는 명제인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 그걸 가지고 뭐 하세요? 얘를 따지러 가는 거야. 오케이? 네. 그냥 충분 필요 조건이라는 말만 놓고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말만 보고 너희들이 바로 뭘 판단을 하러 가면 포함 확률을 판단을 하러 가면은 굉장히 헷갈려져. 뭐냐면 아까 예를 들은 거 한번 볼게. x-3은 0이에요 라고 하는 게 필요한 조건이야. 오케이? Q라고 하는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 3 들어가지. 집합 안에. 맞냐? 여기에 집합 안에 뭐 들어가? 1과 3 들어가지. 맞지? 맞냐? 자, 그럼 여기서 얘가 필요 조건이야, 얘가 필요 조건이야. 이거 봐. 이렇게. 자, 방금 너희들은 뭘 생각했냐면 조건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네. 얘가 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네 라고 착각을 해. 얘는 지금 집합에 대한 얘기고 얘는 조건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이 뭐 집합의 포함량을 따졌을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맞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P면 Q입니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Q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 P를 아까 P를 같은 거? P가 충필요라고 했지. P가 충분 조건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명제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 능력이 먼저 주어지면 명제를 만들고 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반대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 보고 명제를 만든 후 집합의 포함 능력을 따지러 가세요. 알았죠? 네. 한 번에 가려고 하면 헷갈려. 뭔지 알겠지? 그럼 마지막에 이제 화살표 보내는 놈이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여기서 요거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의 이름 정확하게 외우려면 있잖아.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오랫동안 기억 못해. 이거는 내가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지 너희들이 기억하기 위한 방식은 이게 아니야. 그냥 뭐 충분 조건이 화살표를 보내는 놈, 필요 조건이 화살표를 받는 놈.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었지. 뭐요? 총 쏘세요, 총. P가 Q한테 뭐 하는 거야? 총을 빵 쏘는 거야. 그치? 화살표 방향 이렇게 총을 쐈어. 그럼 총을 쏜 놈, P가 누구야? 총을 쏜 놈. 총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이고요. P는 뭐야? 총을 맞았잖아. 총 맞으면 뭐 나냐? 피가 나지. 피가 막 줄줄줄 흐르니까 얘가 피가 나니까 필요 조건인 거야. 알았죠? 그렇게 외우면은 고3 때까지 절대 안 까먹는데 괜히 그냥 나는 이게 너무 유치해 하면서 그냥 외우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실수를 하게 돼. 오케이? 오케이? 요런 집합에 대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수능 범위입니다. 수능에서도 또 나와요. 그때 너희들이 실수 안 하려면은 한참 동안, 한 1년 동안 안 보다가 갑자기 만났을 때 실수 안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기억을 해둬야 돼. 유민이 알겠어? 한유민 씨 알겠어? 예.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어떤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뭐요? 요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면 예시. 자, 자연수는 양의 정수입니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자연수입니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한번 써봐. 누구 있어? 1, 2, 3, 4 이런 녀석들 들어갈 거야. 그렇지? 양의 정수를 만족하는 조건 한번 써봐. 누구 있어? 역시 1, 2, 3, 4입니다. 그렇지? 그럼 같다라는 얘기 하지 말고 누구? 포함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틀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의 이름이 뭐이기도 해. 충분 조건이 될 수 있겠지. 맞지? 네. 그럼 동시에 얘 여기에 있는 조건의 이름은 뭐가 되겠어? 필요 조건이 되겠지.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누구? 요렇게 표현을 해도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맞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명제가 아까는 이거고 지금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필요 필요 조건이 조건. 되는 거지. 맞나요? 네. 그리고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건 충분.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 필요 조건이자 동시에 충분 조건이다 보니까 그때 이 이름을 뭐라 불러줘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줘요. 언제? 집합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완전히 일치할 때. 오케이? 네. 즉 명제를 가지고 볼 때는 어떨 때? 화살표가 이쪽도 성립하지만 이쪽도 성립하는 상황일 때. 오케이? 그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너희들이 수능 문제 같은 걸 만나다 보면 학년이 올라왔을 때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찾으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날 거야. 그렇지. 같다는 뜻이야.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뭐가 되는데요?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을 찾아주면 끝나요. 뭔지 알겠어요? 네. 똑같은 것, 완전 정의를 찾으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게 바로 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뭔지 알겠음? 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잠깐 쉬었다가 남은 내용 좀 더 진행할게요. 목이 골라준다. 자, 이제 34페이지에 있는 그 3-7번 내용까지만 딱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정의, 증명, 정리가 무엇인지가 먼저 나오는데, 정의는 말 그대로 용어의 뜻이고요. 정리는 뭐예요? 성질에 관련된 거야. 성질. 거의 성질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 어떤 참임이 증명된 면제 중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것 하면서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성질들 뭐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야.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삼각형인데 한 각이 직각인 거, 수직인 거, 90도인 거 그게 직각삼각형의 정의라면 정리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에요 와 같은 식.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참임을 증명을 해놨잖아. 피타고라스 씨가 해놨잖아. 그렇지?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 활용을 해야 되지. 그게 바로 정리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나요? 네. 오케이. 뭐 일단은 정의와는 다르게 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뭐 파생되어 나온 성질에 관련된 거야. 그게 정리예요. 그럼 증명은 뭐냐면 정의는 말 그대로 뜻이니까 또는 그 정의가 왜 그런지 밝혀주고 싶은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어떤 정리가 됐건 뭐가 됐건 명제가 뭐 정의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참인 거를 알고 있어.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내가 뭔가를 어떤 문제를 만났다. 뭐 명제의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어 그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뭐예요?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주고 싶어. 얘를 증명을 해주고 싶어. 증명이 뭐냐면 P에서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쭉 여러 가지 성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도 있을 거고 성질도 있을 거고 정의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여러 개를 막 써주면서 Q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거야. 즉 P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참이라는 성질들을 사용했으니 위에 있는 식 P라는 식이 참이면은 그걸 가지고 만든 Q라는 식도 참이 되겠지. 그럼 이거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참임이 증명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증명이라고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증명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증명하는 방법이 필요한 데 있잖아.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직접 증명법은 뭐야? 말 그대로 직접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요? 걔가 진짜 참인지. 그렇지.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밝히고 싶으면 P에서부터 시작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의, 성질, 뭐 정리 같은 걸 사용해서 Q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직접 증명 방법이라고 한다면 간접 증명 방법은 있잖아.
간접 증명 방법은 뭐가 있냐면 P이면 Q이다를 밝혀주고 싶은데, 그렇지, 얘가 참인가를 밝혀주고 싶은데 P를 가지고 Q를 만들어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르게 풀었을 때 더 쉽게 풀 수 있는 경우, 그때 간접 증명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아까 유비 말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어요. 즉 뭐요? not Q가이면 not P입니다를 내가 증명을 해줄 수 있다. 뭘? 참임을 증명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참이면 여기서 누구? 얘도 참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간접적으로 쟤랑 비슷한 또는 쟤를 가지고 만든 다른 명제를 참임을 또는 거짓임을 보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증명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 중에 하나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요. 그리고 교재에 뭐뭐 더 있냐? 귀류법 하나 더 있지. 귀류법은 있잖아. 명제인 누구를 이용해서 부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부정 증명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부정이 뭐였지? 명제의 부정이 결론을 뒤집는 거였지. P면 나추이다. 그게 거짓임을 보여주면 반대로 운명제는 참이 되는 거지. 네. 그게 귀류법이고요. 너희들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 거의 보면 알아. 근데 귀류법은 있잖아. 내가 보여줘야 너희들은 이해를 해. 자,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자, 귀류법을 쓰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아니, 그거는 이제 수식으로 하는 거고, 그냥 말로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아니요, 그거 말고. 결국한테 뭐냐면 네가 남자라는 걸 증명해놨어. 그럼 나왜 기억이 안 나냐? 나는 정확히 생각밖에 안 나는데. 그래. 종합이 자, 일본이었죠. 김종학 씨가 남자임을 증명을 해보고 싶어. 어쩌면 끔찍. 오케이? 그거 인정. 네가 여자면 끔찍하니까 넌 남자야. 남자야. 아무튼 그건 아니고. 자, 김종학이 남자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을 하고 싶어서 네.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다. 그렇지. 종학이는 남자가 아니다. 즉 종학이가 여자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종학이가 여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종학이가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가면은 잡혀가. 아니 여자라고 가정한다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일이 없겠지. 네. 그치? 근데 얘가 가정을 해서 여자 목욕탕에 집어넣어 봤더니 안에서 난리가 나지. 종합 실망자. 얘가 여자라는 그 가정이 틀렸어. 김종학 씨가 뭐요? 여자이다. 여자이다라는 게 거짓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반대로 게임 부정인 원래 명제가 뭐일 수밖에 없다? 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귀류법이야. 문제 알겠어요? 오케이? 문제 알겠어? 남자이다를 밝히고 싶어서 여자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얘가 거짓임을 보여서 오히려 반대로 얘가 참이 돼버리는 상황. 오케이? 왜? 명제인 부정은 둘이 참거짓이 반대라고 했잖아요. 네. 오케이? 그게 귀류법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루트인은 무리수이다를 증명을 해보라고 해. 진짜 유리수는 아니고. 응? 유리수이라고 해서. 그렇지. 유리수는 아닌데 실수이긴 한데. 실수인 거는 확실하지. 그렇지? 네. 자, 제곱을 하면은 음수가 아니라 양수니까. 그렇지? 네. 자, 그럼 실수인 거는 확실해. 근데 무리수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래. 자, 어떻게 증명을 해볼까? 루트인은 유리수이다. 그렇지. 루트인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따라하지 마. 자, 그럼 유리수의 정의는 계속 뭐야? 까인다. A분의 B. A분의 B. 그렇지. 정수인 A. 그렇지. 정수를 이용해서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네. 그때 가정하면 루트인은 뭐가 된다고? 정수를 이용한 A분의 B. 그래서 내가 단 A와 B는 서로 소라고 하면서 그런 정수예요. 그리고 또한 A는 0이 아닐 거예요 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유리수가 맞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성질들을 다 만족하겠지. 자, 분수 형태야. 뭐 해야 돼? 양변에 A를 양변에 A를 곱해볼까? 그러면 얘가 나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루트가 보여. 지저분해. 양변을 뭐 하자? 제곱. 제곱을 해볼 거야. 아직까지는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좌변이 짝수지. 네. 그치? 그러면은 홀수의 제곱이 짝수가 될 수 있냐? 아니요. 절대로 없지. 그러면은 B는 무슨 수? 짝수가 되겠지.
맞나요? 비가 그래서 짝수라는 내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얘가 짝수니까 비가 홀수라는 홀수를 제곱했는데 짝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비가 홀수. 아니 짝수가 이게 짝수. 왜 그러냐? 무슨 소리예요? 아니 무슨 비가 홀수예요. 아니 b가 홀수가 되면 얘가 짝수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짝수라고. 아 그죠 그죠. 조용하게. 내가 이상했냐 방금 말이? 아니야. 제가 이상한 거 맞지? 종아리 멘탈 너 요새 왜 그러냐? 네. 나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목욕탕이 너무 생각했나 봐요.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해가고 있어. 아무튼 자 b가 짝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b를 뭐로 2k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네. 자 표현을 해서 다시 한번 써보자. 2a 제곱은 2k의 전체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거 약분 가능하지. a 제곱은 뭐가 돼? 2k 제곱이 되네요. 그럼 여기가 짝수가 됐으니까 또 뭐가? a가 짝수가 됩니다. 맞냐? 네. 말이 그러면 여기서 이때 그렇지. 그렇지라는 게 틀려져.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발생했잖아.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이미 등장을 했어요. 즉 가정에서 분명히 유리수라고 가정하면서 어떤 유리수? 이렇게 생긴 유리수라고 가정했는데 그 가정 자체가 틀려버린 거야. 오케이? 네. 즉 루트는 유리수라고 가정했던 그 명제 자체가 잘못됐다, 거짓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거짓이면 누가? 오히려 얘 본명제, 그거의 부정이었던 본명제가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밑에 따라서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라 뭐예요? 유리수일 수밖에 없어요. 유리수에서의 성질을 만족하지 못해요.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 이게 바로 귀류법이에요. 오케이? 네. 이제 알겠어? 다들 알겠어? 요게 한 20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학력평가인가 어디선가 이 문제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 문제가 예시로 들어오는데 교과서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어요. 루트인은 유리수이다. 근데 그렇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즘 시험 문제로도 생각보다 자주 나와. 오케이? 네. 귀류법으로서 쓰는 제일 대표적인 어떤 증명 방법이에요. 오케이? 뒤에서 나중에 뭐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합니다라고 만들었을 때 뭐 가정,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명제, 참임을 밝혀내는 명제에서 부정, 누구를 부정? 결론만 부정한, 뭐 어디 갔어? 결론만 부정한 상황에서 뭐예요? 얘가 거짓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반대로 뭐? 얘가 참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귀류법이에요. 대우는 아까 뭐라 그랬지? 말 그대로 대우가 참이에요. 이걸 밝혀줘가지고 본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밝혀주는 게 요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뭔지 알겠나요? 네. 이게 그 수원에서 중교쌤이 알아보라고 했던 간접 증명법,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에요.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응? 분수 그냥 유리수 꼭 서로서야겠네요. 아니 그냥 내가 가지고 기억 부정한 거예요. 기억 분수로 쓰고 싶은 거니까. 아, 됐죠? 뭐 1분의 5 이런 것도 뭐 되는 거니까. 1분에 5요? 1분에도 서로 써잖아요. 1만 보면 1에다 서로 그러니까 점수도 포함하고 분수 형태도 포함하고 다 포함하는 거야. 됐지? 그래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할까? 어우. 자, 4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증명 먼저 하고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 자, 43페이지에 보면 거기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나와 있지. 맞나요? 네. 자, 거기 있는 거 지금 272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아야. 272번 문제 보면은,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멀어? 자, 다음은 명제 ABC가 양의 점수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C제곱이면 ABC 중 적어 하나는 짝수이다 라고 하는 거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겠대. 오케이? 너희들이 네. 이제 대우 증명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니까 뭐 너희들이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말을 써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는 뭐야? ABC가 양의 점수일 때 뭐뭐뭐뭐뭐뭐이면 뭐뭐뭐뭐뭐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부정이 되면서 먼저 가정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얘가 부정이 되면서 즉 이게 아니다로 들어가면서 결론을 들어간다 같이 그게 대우 명제다 그치? 네. 대우 명제 한번 볼까? 얘의 점수라고 할 때 ABC가 무엇이면? 모두의 점수. 홀수, 모두 홀수. 그렇지. 적어도 하나는 짝수예요의 부정은 모두 다 홀수예요라는 얘기죠. 그치?
네. 모두 홀수이거든요. 그러면 모두 홀수이면이야? 한글이야? 말이 안 돼요. 뭐야?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냥 모두 아, 그냥 빈칸이구나. 모두 홀수이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모두 홀수이면 A 잠깐만요. 아닌데요, 그게. 왜? 뭐야? 가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아니에요.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얘들아? 거의 먹었어? 네.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얘기는 짝수가 하나예요, 짝수가 두 개예요, 짝수가 세 개예요라는 얘기가 거지. 그걸 아니라고 해봐. 짝수가 하나인 것도 아니고, 짝수가 두 개인 것도 아니고, 짝수가 세 개인 것도 아니니까 전부 다 홀수라는 얘기잖아. 짝수가 n 개예요. 그게 부정이잖아. 그치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 홀수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c 제곱이었는데 얘가 아니다. 얘도 역시 부정을 바뀌는 말이야. 이게 뭐예요? 배우 명제가 밝혀졌다였지. 그럼 제가 참임을 증명을 하고 있겠지. 배우를 이용한 증명이면. 뭐냐? 한번 보자. 네. 자, 이때 A, B, C가 뭐 모두 홀수이면 똑같은 얘기가 그치? 똑같은 네. 말이니까. 이때 A, B, C가 모두 홀수이면 제곱과 제곱은 모두 홀수잖아. 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가 돼? 짝수가 짝수가 된다. 돼.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 C 제곱은 홀수가 되니까 절대로 두 개가 같을 수 없지. 네. 아,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홀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절대로 C 제곱이 될 수 없다, 그치? 즉 이 대우 명제였던 게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됐어요.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도 역시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배우 증명 방법이라고요. 너무 쉽다, 그치? 네. 진짜 별거 없지. 빈칸형 문제라서 더 그래. 이게 빈칸형 문제가 아닌 걸 너희들이 좀 만나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273번 문제는 굳이 따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거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사실 너희들이 그냥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많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누구 보러 가자? 귀류법 보러 가보자. 몇 페이지? 바로 옆에 274번 문제. 자,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입니다. 이거 증명을 해보래. 근데 뭘 이용을 해서?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보래. 야, 너희들 다 연습장 있냐?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하고, 이거 너희들이 책 안 본 채로 뭐야, 누가 자꾸 쓴 거 여기다 꽂아놓냐? 너냐? 글씨를 보면 알죠. 너 아니야? 이름인가? 아무튼 요 이면지 내가 줄 테니까 요거 이면지에다가 안 보고 이거 빈칸 출형 문제처럼 풀지 말고 그냥 한번 풀어볼래? 연습장 필요하신 분, 이면지 필요하신 분. 네. 약 한 장이면 되겠지. 한번 그냥 연습해보는 거예요. 연습? 도훈이도? 야, 더 필요하니? 잠깐만. 준석이도 줘? 자, 여기 빈 종이에다가 저거 한번 자, 증명 한번 해봐. 이게 귀류법을 굳이 이렇게 빈종에 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끔가다가 너희들 서술형, 근데 서술형보다는 사실 너희들 수행평가 같은 걸로 한 번씩 캡처시험 같은 거 보는 애들 한 번씩 물어보더라. 서술형 시험으로 치기에는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그런가. 물론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뻔한 거지. 네. 제곱이 홀수면 당연히 n도 홀수잖아. 그래서 비율법 증명은 있잖아. 대우는 그냥 봤을 때 되게 알쏭달쏭한 녀석을 보통 대우로 증명 많이 하고 누가 봐도 뻔한 거를 보통 귀율법으로 많이 증명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만나기는 힘들 텐데 1 더하기 1이 왜 2지? 0 곱하기 3이 왜 0이지? 0에다가 어떤 좀 자연 뭐 실수를 곱하면 왜 0일까? 이런 거 증명할 때 쓰이게 귀율법이다. 그런 게 있어요. 너무나도 뻔한 사실 이상에 왜 2 더하기 3이 5야? 이거 증명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아무튼 한번 해봤나? 이거 돈 주면 안 돼? 장규 수업이 몇 시간이야? 오케이. 오케이 다 했어? 아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 자 보자. 지금 얘를 귀율법으로 뭐 증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귀율법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귀율법으로 증명하는 것 자체가 뭐야? 결론을 부정하세요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뭐? n이 뭐예요? 짝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짝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n이 짝수니까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k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맞나요? 네. 자, n은 2k예요. n 제곱을 구해보세요. 얼마죠? 4k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네. 뭐죠? 2 곱하기 2k의 제곱이에요. 즉 무슨 수가 되죠? 짝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n 제곱 분명히 홀수였잖아. 그래서 가정의 모순이에요. 그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n이 홀수입니다. 네. 네? 아. 결론은 뒤집어서 얘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저는 홀스라는 거부터 해가지고 짝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그 2k-1로 해서 그 n을 일단 해가지고 해서 짝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n 제곱을 2k-1로 했어? 네, 2k-1의 제곱을 해서 2k-1 그거는 그거지. n이 홀수니까 n 제곱이 홀수입니다를 설명을 한 거지. 이건 다르잖아. 아 그래서 짝수가 안 된다는 거 네. 밝혔는데 그러니까 얘는 인정합니다. n 제곱이 홀수이면 n이 짝수라고 가정을 해볼 거야. K가 다르잖아.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n은 2k예요. 그래서 짝수이기 때문에 2k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걔를 제곱을 했는데 걔는 무조건 짝수야. 그렇지? 네. 그래서 처음에 n 제곱이 홀수이면 n 제곱이 홀수이면 n이 짝수입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 가정에 처음에 있는 여기에 있는 말이랑 모순이 됐잖아.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해했어? 네. 이렇게 해도 돼요. 길긴 한데 두 번째 거는 많은데 첫 번째 거는 이거 많은데. 이거 뭐지? 애초에 P가 Q보다 크면 안 되잖아. 아, P가 Q보다 커야 되는데 마지막에 N이 N 제곱보다 크다는 게 올라가서 이건 내가 좀 제곱이 무슨 크구나. 쌤 이거 근데요. 네. 이거 쌤이랑 똑같게 했는데 마지막에요. n 제곱은 홀수인데 사이 제곱은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답이 쓸 때는요. 그 뭐라 했어야 돼요? 가정의 모순이 그렇지. 그 따라서 생각이 안 그렇지. 나요. n 제곱이 홀수라는 가정의 모순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예요? n 제곱이 홀수이면 n도 n도 홀수라는 홀수여야 한다. 그렇게 써요. 얘를 그래서 저게 이제 빈칸이 일단 뭐겠어? n이 뭐라고 짝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겠죠. 네. 맞죠? 그래서 얘는 뭐 2k 똑같이 k 있었네. k는 자연수 2k다 그렇지? 그래서 그놈에 대한 제곱 곱편이 4k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2 곱하기 2k 제곱이겠네. 즉 네. n 제곱은 뭐가 돼? 짝수가 돼. 근데 분명히 뭐 이거는 n 제곱이 처음에 뭐였어? 홀수라는 가정과 모순이 됐잖아. 그래서 n 제곱이 홀수면 따라서 n 뭐예요? 홀수여야 합니다. 요 부분을 그냥 빈칸 출력 문제로 만들어 둔 거였어.
오케이? 네. 귀류법은 사실 빈칸 추리형 문제로 나가면 너무 쉬워.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빈 종이에다가 그냥 한번 쭉 증명해보는 식으로 연습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귀류법은 그렇게 이상한 거지. 알았죠?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들어가도록 할까? 네. 네. 들어갑시다. 몇 번? 유제, 아니 뭐래? 유형 1번. 몇 번 문제야? 226번. 자, 거기에 뭐예요?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아보래요. 명제의 정의가 뭐였다, 한유민 씨? 삼과 거시들 분명하게 네.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것. 네. 1번은 그러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그럼 명제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명제예요. 1번 일단 하나 다. 자, 2번 11은 10에 가까운 수입니다. 맞나요? 참이야, 거짓이야? 오호예요. 애매모호. 그럼 누구는 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조건. 있어요. 1 차이 나니까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면 1 차이 나니까 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얘는 아니에요. 자, 3번 뭐예요? 장미 것은 아름답습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자, 말 그대로 뭐고 한다 그치? 자, 4번 16은 3의 배수예요. 거짓이니까. 그렇지. 거짓을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명제가 명제. 아니다. 알았지? 네. 이게 이제 너희들이 4번 때문에 보통 많이 실수를 해. 왜? 거짓이 아, 역대가 아니잖아요. 거짓이다 보니까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냥 명제를 묻는 건지 참인 명제를 묻는 건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명제 중에 하나야. 5번은 뭐야? 1 들어가면 참인데 0 들어가면 거짓이다, 그치? 네. 즉, 참거짓을 막 반복하니까 얘는 틀려서 얘는 조건이야. 조건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누구로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이거는 뭐야? 227번은. 얘는 참인 명제를 찾으라고 하지. 맞죠? 참인 명제를 찾으라고 하지. 네. 맞죠? 자, 기억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니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인 것 같아요. 각은 맞. 거짓이라고. 이거 거짓이라고. 나 이거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참이라고 했어. 내가 틀렸다. 나도. 왜요? 거짓이다. 좀 이따 얘기해줄게. 자, 디귿. 호수는 모두 홀수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짝수 2. 그렇지. 얘는 거짓인 명제다, 그치? 네. 얘는 거짓이고요. 리을은 맞아요. x는 2면 x 더하기 3은 5입니다. 얘는 당연히 참이죠. 참이죠. 그렇지? 그럼 답은 이제 기억과 리을인데. 이 문제 기억밖에 없는데. 리을은 있잖아. 나 이거 깜짝 놀랐다. 억각이 있잖아. 나 막곡지가 그럼 그렇다 치고 억각 동의각이 평행할 때 나오는 거 뭐예요? 동의각 있잖아. 평행하다는 가정이 있어요. 아, 이거 맞네. 평행할 때의 억각의 성질이라고 하더라. 꼭 근데 억각이라는 거 자체는 있잖아. 이때도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억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하고 있었네. 그래서 얘가 니은이 틀렸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 나는 충동도하기 약하나 봐. 그래서 아무튼 니은은 거짓이야. 왜? 평행하다면 참인데 평행하지 않을 때는 거짓일 수도 있어. 그래서 참과 거짓을 반복하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닌 거지, 정확하게. 알았죠? 네. 중등수학은 존경해야겠네요. 저런 게 있어? 일단 깜짝 놀랐어. 야, 우리가 배운 게 저렇게 어려웠단 말이야? 아무튼 그렇대. 억각의 정의 자체는 있잖아. 평행하지 않아도 억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 동의가 들고 있는 거. 자,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틀렸대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자, 아무튼 229번으로 갑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에 있는 X 값들을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 U가 주어졌는데 네. 정수가 원소로 갖는데 그럼 원소들을 뭐 전부 다 쓸 수 있겠다, 그렇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0,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겠다, 전체 집합 U는. 그렇지? 자, 그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부조건 PQ가 뭐래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래. 그럼 X는 누구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가 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 네. Q를 만족하는 거는 뭐야? 이게 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0인 거니까 X를 이거 만족하는 X는 0 또는 플마 3. 그렇지. 마이너스 3, 0, 3 3개 나온다, 그렇지? 맞죠? 그때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P 또는 Q라고 하는 명제가 주어졌는데 뭐래?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거에 뭐요? 진리. 부정에 대한 진리 집합을 찾으래. 어? 얘를 아. 부정을 해보래. 그럼 뭐래? P P. 그리고 Q, Q. not not. Q. 이렇게. 그쵸? 네. 맞죠? 이게 부정이 되었지? 어. 이놈에 대한 진리 집합이니까 P P 교집합 교집합 Q의 Q. 여집합.
그래서 너희들은 얘를 P 차집합 Q로 해석을 할 수 있지. 네. 그렇죠? 기억나요? 네. 교집합의 여집합 이게 바로 차집합이었지. 그렇지? 그래서 P에서 Q를 빼세요. P에서 Q를 빼. 뭐 빠져? 0 하나 빠지네. 그럼 뭐 세개수 몇 개? 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왜 누구로 넘어가 볼까? 다음 명제 중 참인과 찾아보세요. 232번. 자, 시간 줄게요. 이번에 한번 잘 풀어봐요. 아, 이제 좀 잘하시네. 응? 어. 뭐 232번. 풀만 돼요. 근데 이게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당연히. 당연히 1보다 큰 거지. 1보다 크다는 게 당연히 홀수 착수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점수라는 얘기죠. 이거잖아. 이거는 이제 얘가 원하는 방식이지.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너희는 실수. 자. 그래서 다음 몇 번? 명제 좀 찾는 거. 3번밖에 없는데? 3번. 네. 자, 1번은 자, 참인 거를 찾으세요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증명 방법이 뭐야? 참임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야? 집합가지고 확인하는 거다, 그렇지? 네. 얘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면 얘는 1밖에 없는 거. 이렇게 되니까 안 돼요. 그쵸? 얘는 뭐야? x 더하기 y가 양수라고 하면 무조건 x, y가 양수냐? 아니요? 음수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음수래. 맞아. X나 저거 둘 중에서 Y가. 하나가 공식일 수 있지. 3이 양수면 둘 다 양일 수도 있고 네. 둘 중에 한 것만 양일 수도 있지. 네. 얘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음일 수도 맞아요. 있고 그냥 아예 틀린 내가 게 처음 만수했었지. 허무가 반대로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아예 잘못된 거. 네, 잘못된 네.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누구? 3번. 뭐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대. 그러면 x제곱은 1보다 크나요? 절대값 네, x가 맞아요. 1보다 네. 크다는 얘기는 x가 1보다 큽니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맞죠? X 그러면 제곱. 그놈을 가지고 제곱을 해주면 당연한 얘기지만 x제곱은 1보다 커져요. 네. 맞죠? 따라서 얘는 참이 되는. 맞지? 네. 오케이. 저거 하면 피해 또.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또는 얘를 저 루트 바꾸면 씌우면은 x제곱보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네. 그치? 그래가지고 얘는 뭐야?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얘기로도 들어볼 수 있고 그냥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이제 얘는 참이 문제가 필요 된다. 충분 조건 무조건 차이고요. 네. 자, 얘는 뭐야? 제곱하면 1보다 작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랬지? 네. 네 가지 크기가 모두 직각인 사각형 정사각형이나 뭔 소리야 이거 직사각형이. 네. 그치? 맞지? 맞나요? 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내보면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가지의 크기가 모두 같은 직각인 사각형은 여기는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얘는 정사각형만 가지고 있네. 뻔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될 수도 있고. 됐나요? 네. 아무튼 틀린 거. 문제 알겠지? 너무 쉽지? 그치? 별거 없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하자. 235번. 자, 235번 문제 보면 Q이면 P다. 이거 잠깐 한번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볼래요? 알겠지? 근데
됐나요? 답은 3. 4. 우리나라 명제 사람 빼가지고 어? 명제 뭐 차민이 있습니다. 그치. 자, 봐봐. 한번 봐봐. 자, 명제는 있잖아. 너무 수식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 명제의 부정이라던가 명제의 뭐 대우라던가 이것만 너무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명제가 내가 싫어하는 이유 뭐 한글로 풀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말로 의미로서 먼저 생각해봐.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일단 등장했다 그렇지? 네. 근데 얘가 뭐래? 거짓임을 보여버려. 네.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보여달래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짓임을 보이는 반려가 된다는 얘기는 참이 아니도록 하는 예시를 들어달라는 얘기였지. 참에 네. 반대되는 예. 그래서 반려거든.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Q가 어떻게 돼야 돼? P 안에 들어가 쏙 있어요. 들어가야 되지. 네. Q가 분명히 P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잖아. 네.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 거야? D. 얘네들 때문이잖아. 네. 그치? 그래서 누구? 얘네들이 바로 발레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누구의 답은? 예. 그 답은 몇 번? 4번. 됐어요? 네. 그래서 Q이면 P이다라는 거에 대한 거짓임을 보이는 예, 즉 발레 찾기는 있잖아. 앞에 집합에서 뒤에 집합을 빼버리면 돼. 그게 바로 발레 찾기 문제예요. 오. 오케이? 네. 오케이? 안에 게 만약에 참이면 앞에 게 뭐야? 쏙 들어가야 되니까 빼면 공집합이라고 했지. 근데 그게 등장을 하면은 발레가 돼버린다는 얘기라고. 됐나요? 그럼 누구로 넘어가봐? 236번 문제로 넘어가봐. 자,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는데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 P이면 not Q이다에 대한 얘기고 그게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를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P에서 Q에서 Q의 Q의 연속을 연속을 빼버리면 빼. 돼요. 그럼 이건 뭔데? P 고집합 Q. 오케이? 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됐나요? 오케이? 왜 이게 이렇게 나오지? 차집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집. 차집합이니까 두 개를 교집합으로 가면서 이걸 여집합으로 고쳐줘야 되지. 네. 그래서 얘가 P, 교, Q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오케이. 발레찾기 뭔지 알겠어? 발레는 어떻게 찾는다? 앞에 있는 진리집합에서 뒤에 있는 진리집합을 빼버리면 돼요. 됐나요? 네. 또는 된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확인해서 한번 찾아주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거 잘 좀 기억해요. 이상하게 여기서 애들이 중요 표시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쉬우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교과서에도 있고 자주 나오던 문제예요. 알았죠? 네.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 좀 눈여겨 보고. 알았어? 네. 자, 그럼 여기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몇 번? 233번. 역시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풀어보세요. 233. 자, 참인 명제를 찾아보래. 그치? 자,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A, B가 0이래요. 그러면 앞에 있는 조건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집합에는, 진리 집합에는 누구 들어있겠어?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것들 겁나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면서 B가 0인 것들도 겁나 많이 들어있을 거고요. 네. 둘 다 0인 녀석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네. 맞나요? 그치? 네. 근데 여기에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지. 포함관계를 보세요. 이거는. 네. 그럼 얘는 안 말해도 돼요. 그쵸? 네. 그 다음 누구? D교통 가보자.
자, 디귿도 보면은 A 앞에 있는 이 곱한 상태에서 0입니다 라는 얘기는 얘가 0입니다 또는 얘가 0입니다지. 그래서 A가 B가 두 개가 같습니다 일 수도 있고 또는 B와 C가 같습니다 일 수도 있지. 네. 됐냐? 그럼 여기서 또는이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만 같아져도 된다는 얘기니까 A, B만 같고 C가 다른 녀석들도 있을 거고 B, C가 같아지면서 A가 다른 녀석들도 있을 거고 A와 B와 C가 모두 다 같은 녀석들도 있을 거야. 그렇지? 네. 근데 여기는 누구밖에 없어? 셋 다 같은 놈밖에 없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됐네요. 이것은 땡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위에 니은으로 가보자. 니은은 A 더하기 B가 2보다 작다이면 A가 1보다 작다 또는 B가 1보다 작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백수. 나는 못하겠어요. 오케이? 그렇다고 집합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봐. 더해서 2보다 작은 경우 너무 많지 않냐?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자? 간접 증명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간접증. 그러니까 어떻게? 간접 증명 두 개 있잖아. 귀류랑 퀴리랑 누구로 갈까? 배우 배우. 자, 배우로 가봐. 어떻게 돼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B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제 참이가 뭐지? 참이잖아. 네. 1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고 얘가 참이네? 대우가 참이니까 원명대도 뭐가 되는 거야? 참. 하고 끝나는 거야. 문제 있어요? 네. 이럴 때 대우가 쓰이는 거야.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아무튼 니은이에요. 알았죠?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38번 문제로 넘어갈 거야. 자, 238번 문제 보면은 자, 전치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합니다. 그리고 not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거 찾아보래요. 이게 뭐야? 참인 명제 하나 딱 제공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집합에 포함한 얘들을 다양한 걸 확인해 보래. 뭐가 필요해? 벤 다이어그램. 네.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하지. 네. 그럼 주어져 있는 명제를 가지고 뭐 하러 가야 돼? 벤 다이어그램 그리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Q의 퀴리. 어떻게 됐을까? Q의 여집합이 여집합. P 안에 P 안에 쏙 들어가도록 그려주면 된다, 그렇지? 이거 네. 어떻게 그릴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P 안에 Q 여집합을 그리세요, 그냥. 네. 알았죠? Q를 그리려고 하지 마. Q 여집합 그려도 되잖아. 그리고 나서 밑에 거 확인하라. B 그럼 Q는 뭔데? Q는 요거 말고 요거 전체. 요게 Q야, 요거 Q. 네. 알았어요? 요게 Q야. 그럼 답은 2번이지. P와 Q의 합집합은 전체. 왜? Q가 누구라고? 얘. 그치? 네. 얘가 Q였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P를 합집합해보라고 하면서 얘가 색칠이지. 그럼 전체 주는 그 답은 2번이구나. 문제 아시겠나요? 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저쪽 2로 넘어가서 266번으로 갔습니다. 66번. 네. 자, 조건 PQ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역시 보기들이 뭐예요? 집합의 포함관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맞죠? 맞지? 자, 근데 아까 방금 푼 문제는 어떤 명제가 주어졌었다면 지금 보고 있는 266번은 뭐가 주어졌어요?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럼 내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등장했을 때 집합으로 바로 가라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네. 물론 익숙해진 사람들은 해도 돼. 무조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처음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실수를 몇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만들어가세요. 뭐요? P가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 뭐야? 총 맞는 놈. 그렇지. 그래서 Q면 P입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Q가 P 안에 쏙 들어가세요. 됐나요? 네. 그럼 밴드그램 그려봐. Q가 P 안에 쏙 들어왔으니 뭐가 참이겠어? P는 4번. 이제 찾으러 가. 4번. 4번이야. 네. 4번이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와요. 이 밴드그램 뭔지 알겠나요? 네. 오케이. 요거 한번 같이 하세요. 그거 말고는 똑같잖아.
그럼 앞에 문제도 이런 식으로 명제가 주어져 있다면 지금 필요 조건이니까 명제를 바꾸고 그냥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5번 뭐? 5번 보기가 왜 필요했냐 한번 해달라고? P 여집합이 뭐야? 얘야. 그냥 피해. 거기서 Q를 빼면 돼. 겹치는 게 없잖아. 빠지는 게 없으니까 이거 요거잖아. 빠지는 게 없는 거지. 처음 기준은 P 여집합에서 빠지는 게 없으니 그냥 P 여집합이야. 알지? 아니? 네.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갈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자, 누구로 넘어가냐면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아까 몇 번 풀었지? 238번 풀었었지. 241번으로 갑시다. 문제 하나도 없지? 자, 241번 가볼게요. 자, 241번 문제는 뭐냐면 두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래. 그치? 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래. 참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리집합을 놓고 봤을 때 P가 Q 안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부분집합이면 됩니다. 맞나요? 그치? 근데 PQ가 X에 대한 범위로 나와 있다. 그치? 그리고 정수란 조건이 없어. 지금 처음에는. 그치? A가 정수고 X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럼 실수 전체야. 그럼 너희들이 몇 개를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 수직선상에 표현해서 수직선상에다가 집합 PQ를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에 A가 있어요. 여기에 등호가 있고 여기에도 등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집합 P예요. 동함하죠? 그리고 Q는 어떻게 그려야 돼? 그거를 포함하도록 덮어버리도록 그리는 거잖아. 네. 맞지? 그래서 Q를 그려보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작아지세요? 10보다 작아지세요.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누구? 얘랑 얘.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등호 조건 확인한다 그치?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는 등호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A는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아지네요. 이거보다 6보다. 여기서는 A가 10보다 작거나 작아지네요. 따라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6보다 더 낮고 10보다 작으니까 6, 7, 8, 6도 답을 쳐놓는 됐죠?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조심할 거. 이거 지금 A지? 네. 그때 요거 원래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 알았어?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조건이 있지. 그치? 근데 없어도 너희들은 확인하러 가야 돼. 조건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잖아. A는 당연히 뭐보다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네. 가끔 가다가 이게 나오더라고. 학교 시험 문제. 가끔 가다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알았죠? 네. 꼭 가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가 아니라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답을 건들게 될 수도 있어. 그거 하나만 조심해. 알았어요? 이거 원래 확인해야 돼. 물론 지금은 주어져 있으니까 안 본 거고. 알았지? 요? 네. 자, 그러면 241번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돌아가자. 누구로? 262번. 문제 구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262번. 시간 줄게요. 풀어보세요. 262 플러스는 여기까지야? 약간 응?
문제 2대요. 2요? 2야. 맞아. 지금 이제 슬슬 계산이 뭐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 자, 262번 볼게요. 얘는 아까랑 똑같이 뭐야? 명제가 주어진 게 아닌 상황이다, 그치? 네.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명제고 얘는 필충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 앞에도 기억나지? 그치? 집합에 대한 포함 확률을 물어보는데 처음 문제는 명제였다면 두 번째는 필충이었어. 맞나요? 그래서 얘도 결국 뭐야? 얘를 가지고 필충 조건을 보고 뭐? 명제를 먼저 만들고 시작할까? Q는 P이면 필요 조건이래. Q가 P가 나네. 그렇지? 누구한테? P한테. P. 그리고 누구? R이 총을 쏘네요. R은 누구한테? P한테 총을 쏘네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P한테. 자, P가 Q 안에 쏙 들어가야 되고요. R은 어디에 쏙 들어가야 돼요? P 안에 쏙 P 안에 쏙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다 Q가 다 R이 들어가고 있다. P 안에 있고 P는 Q P는 안에 Q 안에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뭘 해보자? P, Q, R의 수직선상에 해보자. 그렇지. 수직선상에 표현해보자. 제일 작은 건 뭐야? R이구나. R 한번 먼저 표현해볼게요. 오케이? 자,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러 갑시다. 누구? R. B라는 값보다 뭐 하세요? 계속 크세요. 끝없이 계속 증가하는 놈이 있지. 네. 근데 그런 놈이 P 안에 들어간대. P는 어떻게 생겼어? P는 이렇게 생겼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범위 하나 있고 네. 3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있어. 네. 얘가 쏙 들어가려면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 얘는 2에서 끊어지니까. 그럼 들어간 데가 결국 어디? 여기에 들어가야겠네. P 안에서도. 네. 그렇지. 그래서 뭐? 3보다 큽니다. 그리고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뭐야? P.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덮어버렸잖아. 그 다음 얘를 누가 또 포함을 해야 돼? 어디 갔어? Q. Q가 뭐예요? A보다 크대요. 맞나요? 네. A보다 크다가 이 주황색까지 싹 다 덮게 되는 거 어디에 있어야 돼? 뒤쪽. 이게 바로 뭐야? Q가 그냥 얘가 뭔데? A.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뭐? 수직선상에 있는 거니까 배소관계 나타내주면 끝나지.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확인해주면 돼? 같아도 그거하고. 되는 그렇지. 다 같아져도 상관이 될 수 없죠. 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마 1, 네. B의 최대값은 얼마? 3. 답은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갈까요? 이게 몇 번이야? 262번? 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디까지 했냐? 45번에. 45번 해야 되냐? 안 할 거예요. 48번 합시다. 네.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좋아요. 자, 248번 갈게요. 다음 명제 중 여기 한 것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잘 기억해도 아까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해보자. 자, 본 명제가 참이야, 배우는 어때? 참이에요. 그렇지. 본 명제가 참이야, 부정은 어때? 거짓이에요. 본 명제가 참이야, 역은 어때? 몰라요. 몰라요가 답이에요. 본 명제가 참인데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즉 역이라고 하는 명제는 본 명제를 가지고 만들긴 했지만 그냥 아예 새로운 명제예요. 너희들이 참 거짓을 다시 밝혀줘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뭐 역을 밝히러 갑시다. 역이 뭐예요? 아이고. AB가 0이면 AB가 0입니다. 참이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왜요? B가 B가 0일 0일 수도 수도 있어요. 왜 B가 0이야? 틀린 거죠? 자, 얘의 역을 한번 밝히러 가봅시다.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뭐예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나요? 아니 A 아니요. 절대값 A.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그럼 세 번째 역을 봅시다. 이렇게 길어. 이야. 자, 얘 여기 뭐야? A 플러스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B도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참여가 것이야. 참. 아니 틀렸지. 또는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럼 3과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아 3. 아, 커질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런 발리가 있잖아. 틀렸네요. 네네. 땡. 네 번째 역.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큰다 이면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커요. 3의 거짓이에요.
아, A, B 실수가 아니야. A, B 실수가 아니야. 맞지. 맞아. A, B 실수 있잖아. 참이죠. 네. 왜? A, B가 실수니까. A, B가 0이 아니 뭐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둘중 하나라도 0이 아닌 놈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놈을 제곱을 했어. 당연히 그 놈 때문에 양수가 나와. 그리고 아까 동아 말한 대로 실수기 때문에 뭐 제곱했을 때 음수가 안 나와. 하나라도 양수 나오면 무조건 얘는 양수. 맞죠? 네. 따라서 얘는 참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5번은 당신들이 보세요. 알았죠? A 플러스 B가 짝수면 A 곱하기 B가 홀수이다. 거짓이지. 왜? 짝짝게 이런 거 있잖아. 2 이런 게 발려를 들어요. 됐죠? 오케이? 네. 자, 보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자. 251번. 자, 역시 시간 줄게요. 풀어보세요. 251번.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 반대쪽이야. 다른 같은 느낌. 아. 입가 쪽 상황이 강한 상대 보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어디 있어? 200 몇 번이야 지금? 51번? 다 풀었어요? 네. 자, 볼까? 어이구야. 자,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이 0이 아니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네요. 가 참이 되도록 해보세요. 자, 참임을 밝혀주는 방법 자체가 제일 기본적인 게 뭐 있지? 집합을 포함한 게. 근데 1이 아닌 거에는 뭐야? 너무 많아요. 그렇지. 1이 아닌 거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죠. 그게 무슨 명제, 어떤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0, 2면 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도 0이다를 밝혀주면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이거야. 얘가 참하면 난리도 아니야. 얘가 참이면 되잖아. 네. 즉 1을 넣으면 성립하면 되잖아. 1 빼기 k 플러스 6은 0. 따라서 k는 얼마예요? 7. 7. 네. 그렇죠? 오케이. perfect.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냐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해볼까? 3단문법. 아니요. 259번부터. 너무 그렇잖아. 자, 259번 먼저 할 거예요. 259번 먼저 할 거예요.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찾아보래. 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그 말은 뭐야? 총을 말아서 P가 나는다. 그렇지? 네. 그거는 성립해야 되는데 네. 충분은 아니란 얘기는 이거는 아니란 얘기야. 즉 Q가 Q가 P의 부분 집합이면서 그 중에서도 같지는 않다. 진 부분 집합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 자기 자신이 제외하는 거 맞나요? 네. Q가 P의 진 부분 집합이면 돼. 맞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1번 방식으로 가자. P는 어때? 얼마 2. 얘는 2. 포함한 게 이렇게 되네. 1번. 오케이?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 뭐 해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2번 해봐. 2번은 어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y가 1보다 같다. 크거나 같다. 이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성립해요? 아니요. 아, 그거는 성립해요. 그거는 그렇죠? 네. 이건 성립해요? 아니요, 수도 아니요.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즉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예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땡. 그래서 너무 많거든요. 3번은 얘는 말 그대로 x와 y가 같은 것만 가지고 있을 거고 얘는 어때? x와 y가 같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제가 0일 수도 있어. 그렇죠. 따라서 포함하는 게 이렇게 포함된다 그렇지. 즉 화살표가 이렇게 와요. 얘도 편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체를 주는 거지. 4번도 역시 마찬가지. 곱해서 6이 되는 거는 2, 3 말고 이런 데서 보이잖아. 오른쪽이 더 많다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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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정도로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260번. 근데 요건 아니 220번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일찍 끝냈는데. 뭐나 끝나면 이제 바로 듣기 특강 가야지. 아 세상에. 아, 진짜요? 밥 먹을 시간 좀 영화가- 주세요. 너 이거 끝나면 가니? 갈것 같아. 가자. 밥 먹을 시간? 네. 나 못 가는데. 7시까지 그거 배워. 웨이 들어가. 잘했어 일단. 나 이제 듣기 특강 들어. 선이. 근데 잠깐 255번 풀었어? 네. 1번? 260세 갔구나. 260번. 아 내가 몇 번 풀었어? 260번요. 아 미안해. 에? 뭐야? 기억력이 안 좋아서. 네. 내가 몇 번 풀었어? 60번? 그래요. 자, x는 0, y는 0이기 위한 편충으로 속하는 걸 찾으래.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x, y가 모두 0인 거를 얘기하는 거. 똑같은 놈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그치? 답은 몇 번? 니은, 리을, 니은. 얘는 둘 중 하나만 0이어도 되니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치? 네. 얘는 여러 가지 역시 있어요. 00 말고 여러 가지 겁나 많아요. 절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등등. 그렇지? 절대값이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잖아. 네. 맞죠? 네. 그래서 답은 니은이야. 바로바로 답이 나온다, 그렇지? 네. 자, 그럼 이제 누구? 255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이건 잘 풀겠지만 잠깐만 그냥 같이 한번 보자. 네. 요거는 3단원법 문제는 있잖아. 풀어나가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네. 오케이? 자, 뭐냐면 있잖아. 어떤 명제가 주어졌어. P면 Q입니다. 그리고 뭐가 주어졌어? Q면 not R입니다. 다 참일 때 다음 중 참여 명제를 찾으세요. 나 다음 중? 귀여워? 아까 역대급인데? 너는 실수 안 하냐? 너 실수해서 죽은 거서 저기 빠져놓고. 에? 어? 인정. 아무튼 자 너희들이 참인 명제를 가지고 뭐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으세요. 즉 내가 만들 수 없는 명제를 찾으세요라는 얘기거든. 네. 그럼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인 명제를 싹 다 모아봐라. 이 두 개 말고 참인 명제 또 뭐 있어? 배우 있어요. 배우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이 네 가지로 만들 수 없으면은 만들 수 없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주어져 있는 명제랑 동시에 누구? 그놈들이 대우 명제를 쓰고 나서 만들어 가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P이면 Q입니다가 있고요. 아우 난리났네. Q이면 R입니다도 있다,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서 뭐 P이면 R입니다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네. 그렇지? 왜? P가 Q 안에 쏙 들어가고 Q는 R 안에 쏙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P가 R 안에 있을 거거든. 네. 그래서 P는 P면 R입니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삼단도법이다, 그렇지? 네. 그렇지? 오케이? 네. 왜 삼단도법이었지? 뭐였지? 또? 쏙쏙. 피터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사람이라 사람은 소크라테스 누구냐?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는 죽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얘기. 그 국어 시간에 할 때 나눠서 볼 거야. 수학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지. 소크라테스는 피타고라스였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갈 문제 잡아라.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자, 뭐라고? 내가 만들지 못하는 명제가 그냥 답이에요. 알았어? 네. 자, 처음 1번 누구부터 시작해? P로부터 출발한다, 그렇지? 네. 자, P에서부터 출발하면 어디 있어? 요 하나 있네. 네. 그리고 나서 not R까지 갈 수 있냐? Q를 거쳐서 갈 수 있네요.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한 번에 갈 수 있네요. 따라서 1번은 맞아요. 3. 두 번째 not Q이면 not P다. 맞아요. Q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여기 바로 있다, 그렇지? 네. 그리고 R로 시작하는 거 어디 있어? 바로 여기 있어요. 있네. 그냥 똑같은 내용이네요. 맞나요? 네. 그다음 네 번째 not P로 시작하는 거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럼 답은 4번. 오케이? 네. 대우 쓰. 이놈의 와, 대우도 일본의 대우. 결국에는 없어요. 이놈의 대우도 결국 없어요. 왜? not R로 시작하는 것조차 없거든. 네. 그래서 아예 처음에 4번을 모르겠다고 해서 4번의 대우를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거야. 뭐 처음에 대우까지 찾아놨거든. 오케이? 네. 그럼 5번으로 넘어가자. R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R로 시작해서 나 P로 끝내야 돼. 여기 갔다가 저희 간다. 열로 한 번 더 가면 되겠네. 네. 그래도 3.
시작하는 게 없거나 R로 끝나는 것 자체가 없잖아. 네. 그러면 그냥 4번에 맞추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상단노법인데 여기서 257번 문제. 자, 257번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명제 세 개로부터 뭐예요? R이면 not Q입니다가 참이라는 결론을 얻었대. 그치? 요.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다? P면은 not Q고요. R이면은 S고요. 그리고 하나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가 하나 있어. 그치? 근데 네. 결론 자체가 어때? R이면 이라고 한다. 그치? R로부터 시작하는 거 S로 가는 거 딱 하나 있잖아. S이면 S면 그리고 not Q로 끝나는 거 하나 있다. 그치? 맞냐? 왜? not Q로 끝나는 거 딱 하나 있다. 그치? 뭐? 네. P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하나만 있으면 돼? S이면 S면 P입니다가 하나가 있다. 그치? 네.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맞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명제는 S면 P입니다인데 그게 답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랑 똑같은 말. 배우네. 배우. 나 P면 나 나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알았어요? 오. 알았군요.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있잖아. 여기 이거만 요즘 문제 말고. 오늘 산수기 안 해요? 뭐? 오늘 산수기 없어요? 뭐라고? 오늘 산수기 안 해요? 네. 안 할 건데요? 할까? 아니요. 자, 말 안 할게. 문제 풀어. 네. 몇 번이요? 아니 쌤이 내시면 저거 이거 정석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천재인데? 봄이 오면 저 너무 어려웠어. 봄이면 죽지. 봄이면 솔로지. 아. 왜 저세? 그건 참이야. 아, 팔 아파. 진짜 춥지 않네. 저 좋아해. 이 두 명제가 참일 때, 그때 명제에 누가 옴이 오면 슬퍼진다. 슬퍼진다고? 날씨가 춥지 않죠? 제비가 돌아온다. 아, 가 참이 되도록 필요한 명제를 찾으세요. 1번. 봄은 죽지 않다. 꽃이 피면 날씨가 춥잖아. 자, 그치. 다 조용히 해. 자, 1번, 2번, 3번. 아, 이 보기가 참 혁신적인 게 많았는데. 1번은 뭐였지? 꽃이 피면 봄이 온다. 꽃이 피어도 수확은 해야 한다. 조용히 하세요. 제비가 돌아오면 봄이 온다. 한번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이제 창작도 못해. 떠봐. 답은 3번이다, 그치? 겁나 쉽다, 그치? 이거를 왜 내가 이거 예시를 들었냐면 있잖아. 그때 나도 정석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상식으로 풀지 마세요. 알았죠? 상식으로 풀라고 덤비다가 1번 참외네 꽃이 피면 봄이 오잖아 하면 바로 1번 빵 청각거리 틀려온 애들이 진짜 있으면 머리 빵 때려버린다, 알았지? 오케이? 이거 진짜 상식으로 푸는 애들을 내가 실제로 만나봐서 하는 얘기예요. 공감이 아니라 미쳐버린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우리 지금 수학 문제예요, 알았죠? 네. 상식 문제 아니에요. 그럼 뭐야? 봄이 오면은 꽃이 피잖아. 그리고 뭐 날씨가 춥지 않으면 뭐야? 제비가 돌아온다잖아. 맞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고 싶대? 봄이 오면 꽃 뭐야? 제비가 돌아온다를 만들고 싶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근데 그게 필요한데 보기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의 대로 날씨가 추면 꽃이 피면 안 된다. 이걸 답으로 체크를 해와야 되는데 상식으로 풀고 있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진짜. 알았죠? 오케이?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문제예요. 알았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꼭 한 명이 선생님! 꽃을 피면 봄이 오지 않나요?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꽃이 피면 봄이 오지 않나요? 너. 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뒤로 넘어가서 몇 번?
269번 마지막 오늘 마지막. 자, 한번 풀어보세요. 269. 미안해. 한 문제만 더 풀 거야. 269 풀고 나서. 정말 그런 건 아닐걸요? 정말 그것도 같은데. 됐나요? 네. 답은 4번? 4번. 맞았다. 야, 이거 안 자, P면 Q입니다. not R이면 not Q입니다가 모두 첨일 때 다음 중 옳은 거 찾으세요. 기억, 니은, 디귿. 뭐예요? 필충. 필충이 되는 얘기야. 뭐? 명제를 가지고. 그러면 뭐야? 명제 만들면 끝나잖아. 네. 맞지? 자, 한번 봐. 또 모두 참일 때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거. 뭐뭐 만들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럼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뭐 써놓고 시작해야 돼? 본 명제와 배우 명제를 다 써놓고 시작하자 그랬지? 네. P면 Q입니다. not R이면 뭐야 이거? not Q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배우 not Q이면 그렇지. not P입니다. 얘는 Q이면은 R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 기억. Q는 P이면 필충인가요? 확인하러 뭐 가봐야지 뭐. 오케이? 기억이 얘기하는 명제는 이거다 그렇지?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R은 Q이기면 필요 조건입니다. R이 Q한테서 총을 맞았어요. P가 난대요. 됐죠? 자, 그다음 P는 R이기면 충분 조건입니다. P가 누구한테? R한테 총을 쏘는데요. 맞죠? 됐죠? 네. 네. 자, 요 세 개 밝혀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또는 여기 기억을 너희들이 P이면 Q이다랑 Q이면 P이다를 모두 밝혀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주시고. 자, 시작할게요. 자, P면 Q입니다. 밝힐 수 있어요. 자, 그리고 Q이면 P입니다. Q로 시작하는 거 Q이면 R입니다. 하나 있다, 그렇지? 근데 R에서 P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얘 못 밝혀. 그럼 기억은 땡. 오케이? 네. 자, 니은은 뭐예요? Q면 R입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네. 니은 참. P면 R입니다. 어디 있어? P면 Q입니다. Q이면 R입니다. 왜? P에서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네. 그리고 Q로 갔다가 R로 끝내야 돼. Q에서 R 가는 거 있는지 찾아보니까 되잖아.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인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산 실수하면 안 되고 제발 필충 저기에서 너희들이 저걸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 문제를 만들려고 해. 오케이? 만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 저거 생각하고 있는 시간보다.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 더 풀려고 했던 게 몇 번이냐면 271번이 풀어볼까요? 얘는 대우 명제를 쓰고 있으면은 바보. 대우를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왜? 내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명제 자체도 낫이 없어. 근데 왜 굳이 낫을 만들까? 문제 알겠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봐볼까? 자, P는 Q이면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은 명제 하나 제공했네. 그치? 두 번째, 뭐 R의 S에 의한 필요 조건. 역시 명제 하나 제공했네. 그리고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명제 총 몇 개? 4개를 제공했다, 그치? 자, 저 명제 4개를 가지고 뭐 하세요? 이어요. 새로운 명제 2가지를 만들 거예요.
Q와 S에 대한 명제 하나랑 S와 P에 대한 명제 하나랑. 그치?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위에 4개의 명제라든가 여기 있는 명제들이 전부 다 낫이 하나라도 있어? 없잖아. 그럼 얘는 지금 처음에 뭐? P는 Q에게 위한 충분 조건, P가 Q한테 총을 쏘세요. R은 S에게 위한 필요 조건, R은 S한테 총을 맞으세요. 그리고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S는 Q한테서 총을 맞으세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뭐야? 왜 이렇게 총 맞는 놈이 많아? Q는 R한테서 총을 맞으세요. 요 4개를 가지고 너희들이 밑에 걸 만들러 가면 돼. 네. 됐나요? 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처음에 뭐 하자? Q는 S에 위한 뭐시기. 있네. 그렇지? 네. 근데 이거 찾고 끝내지 말고 S에서 출발하는 거 있지 않냐? 찾아봐. R로 가지, R에서 Q로 가지. 즉 S도 Q로 갈 수 있어. 무슨 조건? 필충이에요. 오케이? 네. 반대로 가는 게 충분 조건인 거 알잖아. 그렇지? 아. 아니지. 어. 필요 조건인 거 알잖아. 네. 오케이, 그래서 반대도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다음 누구? S는 P이기 위한 무식이. 자, S에서 P로 갈 수 있나? 한번 확인해보자. S에서 갈수 있어요. 출발하는 거 지금 R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R에서 갈 수 있는 게 Q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Q에서 갈 수 있는 게 뭐야? S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그럼 계속 도돌릴 거 아니야. 그럼 S에서 P를 향해 갈 수 있니? S에서 P를 향해 갈 수 없다 그치? 네. 그럼 뭐? P에서 출발하는 걸로 찾아봐. P에서 출발해서 Q로 간다 그치? Q에서 S로 갈 수 있나요? 네, 갈 수 있어요. 따라서 P는 S입니다가 성립하네요. 즉, S는 P한테 총을 맞기만 해요. 총을 맞기. 그래서 필요 조건. 답은 4. 됐나요? 그래서 이 네. 문제를 너희들한테 이제 풀 때 요걸 가지고 한번 써놔. P, Q, S, O 그리고 Q. S 그리고 뭐? R. 그리고 R이 Q한테 또 총쏘.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빙빙빙 도는 거야. 즉 이거는 뭐야? 서로 전부 다 뭐야? 불충해. 계속 쭉 오케이? 네. 알겠어요? 네, 수고들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너희들 내일 수업이죠, 다들. 네. 네. 내일 남아있는 명제 마무리 해버릴 거야. 사슬기 학평균. 알았지? 그래서 내일까지 그냥 뭐 시간 날 때 유형 16번까지 그냥 뭐 대표 문제라도 시간 날 때 풀어보고 그리고 내일 끝나고 나오면은 학습 관리로 오늘 거 내일 즉 3단원 전부 다 한번 학습 관리로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